자, 안녕하세요. 또 일주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제가 여기 제목을 먼저 설명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강의를 들어온 분들에게 변하는 어떤 얼굴을 보면은, 제가 문득 저거 맨 처음에 한 21년 전, 그때 첫 고금을 만났을 때, 그러고 나서 1, 2년 동안 공부하는 중에, 모든 시대까지 제가 궁금했던 사실들이 다 풀어지고 의문이 풀어지고 의식이 확장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큰 기쁨을 오게 되고, 그동안 공부했던 관념, 특히 종교적 관념, 어떤 틀을 깨는 데 있어 가지고 그냥 깨버렸죠. 근데 그걸 깨는데, 우리가 어떤 한 종교를 믿을 때, 어떤 한 종교에 소속될 때는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신이 응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이 응하게 되는데, 만약 그 종교를 떠나든지 하면 그 신이 반드시 응답을 해줍니다. 어떻게 응답을 하느냐? 그냥 내려쳐버려요. 네가 감히 나를 배신해?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 종교를 자기가 선택하고 믿는 것 자체도 굉장히 위험하고 선택을 잘해야 돼요. 자, 그런데 모든 종교에서, 특히 이제 기독교에서 그렇죠. 저 종교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저희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보니까 모든 종교를 다 사입으로 말할 수가 있고 이단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모든 종교는 사입도 아니고 이단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 모든 종교와 사상은 그때 그 시간에 맞게 다 태어난 겁니다. 태어나고 그 사람들, 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그 나라를 어떤 정신적인 어떤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굉장히 큰 역할을 했죠. 다 그런 역할을 가지고 종교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어떤 패러다임이고 어떤 시기가 완전 바뀌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역교에서는 화의 시대에서 금이 시대로 넘어가는, 화극금하는 시대로 넘어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름에서 화는 여름만 하고 금은 가을을 이야기합니다. 화극금한데 절대 화 시대에서 금 시대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반드시 굉장히 어떤 타격이 오게 되죠. 그래서 그런 타격을 어떻게 완화시켜 넘어가냐? 화생토, 토생금, 이렇게 합니다. 토는, 그러니까 저 토자리가 하나의 종교 자리인가, 이렇게 궁금해. 20대, 30대 그렇게 30대 초반까지 그렇게 생각하고 종교적인 면을 많이 찾으려고 했죠. 근데 그게 아니라 공부하다 보니까 이 토자리는 바로 원시가 근본 자리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자리가 알게 되니까 모든 자체가 풀어지더라고요. 모든 자체가 풀어지고 역사의 어떤 흐름이 보이니까 모든 종교와 사상이 바로 우리 고조선 역사에서 어떤 정신 사에서 다 나왔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던, 그런 눈으로 확인했죠. 확인하게 되니까 한마디로 말해가지고 중국이 별 볼 일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그 종교를 하나의 자기가 이때까지 맹신 또는 공부했던 그 종교를 벗기 위해서 어떤 큰 사고가 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 와서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다 그런 과정을 압축시켜 가지고 다 겪으시더라고요. 압축시켜서 겪는데, 이제 그것이,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하려면 반드시 선생이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그 아픔을, 고통을 완화시켜 주죠. 그것을 완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이런 공부를 가르칠 선생 자격이 없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제 물론 이제 소남자 선생님을 통해서 이런 우리 고조선 역사에 대해서 알게 됐고 다시 또 공부하게 됐지만은, 그 전부터 여러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수행도 하고 남이 말할 수 없을 정도의, 남이 알지 못할 정도의 굉장히 고행을 하면서 수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 고조선 손아섭 선생님을 만나고 이제 그 고조선 역사에서 확실히 알고 우리 근본 자리가 어디랑 갔을 때 의식이 확장되면서 수행 기운이 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면서 기운을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지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아까 전에 그런 과정을 거의 한 20년 동안 겪었는데 단 며칠 사이에, 며칠이 아니죠. 지금 제일 오래되신 분이 7개월, 10월 달부터 시작했으니까 거의 한 지금 7개월 정도 계속 들으시 한 번도 안 빠지고 오시는 분이 계세요. 제가 이제 그분한테 굉장히 모든 지금 강의 듣는 사람은 마찬가지지만은 그분한테 특히 마음을 많이 쓰게 됩니다. 왜냐? 그분이 세워지시면은 옆에는 오는 사람들이 다 더 빠른 시기에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과정인지 이제 그분도 이 기운을 잃게 되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느낌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받게 되고 이제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여기서 말하는 것도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더라고요. 뭔지 이제 어떤 사람이 와도 많이 아픈 사람이 와도 그 고통을 다 우리 여기 계신 분이 다 그것을 감내해 주면서 그분도 어떤 자리로 갈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아픔이 왔는데도 그 아픔을 감내하고 이 강에 오시는 분들이 너무나 고맙죠. 저로서는 제가 그걸 혼자 다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같이 이렇게 받아주시니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그런 고통을 한번 그 과정을 겪고 나면은 영적으로 굉장히 빨리 성장합니다. 그래서 어제 수업을 할 때 계속 이제 그런 것을 느끼지만 영이 많이 열렸구나. 그런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받아들이는 속도가 거의 굉장히 빨라요. 그러니까 마하속도라고 할까요?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보는 즉시로 인식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수업을 하면서도 어떤 분이 그 이치를 설명을 하더라고요. 미처 생각하지 못한 사실을 그 설명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렇게 이제 그리고 어떤 한 분이 또 여기 있는 분들이 마치 집현전 학사들 같다라까지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말 자체가 이걸 종합해 보면 너무나 큰. 근데 이게 이제 근데 아쉬운 건 뭐냐면 우리 강의하는 거는 녹화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좀 떴으면 하는 생각이 또 들긴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에 순간적으로 나는 생각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만큼 영이 열린 거예요. 영이 열리면은 이렇게 영이 열리면은 어떤 특징이냐? 몸이 만들어집니다. 그 몸은 뭐냐? 천지의 기운을 운영할 수 있는 몸이 되고 그리고 바이러스가 침투하지 않게 됩니다. 나중에 또 얘기하게 되겠지만은 제가 항상 얘기했죠. 군살에서 큰 병이 터진다고. 그 병이 어떻게 터지겠습니까? 지금 위기에 어떤 사면초에 몰릴 때를 몰린 중국이 어떤 짓을 하겠습니까? 자기네가 그냥 죽을 놈들이 아니에요. 이번에 대구에 뿌렸듯이 군술에 똑같이 뿌립니다. 그래가지고 그 병을 견뎌낼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몸을 빨리 만들어놔야 돼요. 그 몸을 만들어내야 하는 것은 모든 종교에서 많은 게 아니고 바로 이 공부예요. 근본으로 돌아가는 공부하면 그 기운이 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댓글 쓴 분도 여러분도 약간 좀 소개를 드리겠지만은 이 방송을 보면서 그냥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제 여기에 오시는 분은 댓글을 안 쓰세요. 그냥 오셔가지고 같이 하면서 같이 열리는 거 보고. 근데 여기서 저하고 같이 기운을 공유하면 더 빨리 열리겠죠. 근데 그런 분도 시간이 되시면 한번 오셔가지고 같이, 이 강의에 참석해가지고 같이 서로, 의견을 내보기도 하고 같이 호흡하면서 하다 보면 굉장히, 더 영적으로 굉장히 많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열려야 돼요. 우리가 뭡니까?
이 눈을 감았다 눈을 떴다 이것도 개벽입니다. 세상은 개벽이 돼요. 맨날 개벽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 오는 여름에서 가을로 바뀌는 이 시점은 이 완전 천지가 뒤바뀔 정도의 엄청난 변혁이 오거든요. 그 변혁이 뭘로 오냐? 병으로 와요. 자, 지금 무한폐렴은 하나의 본보기예요. 하나의 그 맛보기죠. 맛보기. 이제 이 맛보기에서 준비해라. 하늘에서는 그냥 치지 않거든요. 뭐 하나 왔으면 준비해라 해가지고 먼저 시작이 알림을 해줍니다. 근데 그 시작을 보고 현명한 사람 같으면 이미 자기가 준비를 해야 돼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근데 늦지 않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급박한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제가 여기서 그날이 언제고 어떻게 되고 이야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저도 모르죠. 모르는데 어떤 상황들이 벌어지냐면 벌어지겠습니까? 자, 제가 항상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할 때 유백온이 유백원이 아니고 유백온입니다. 유백온은 주원자 명나라 세울 때 책사였죠. 이분 천문을 통한 분인데 이분이 예언가로서 이게 재작년까지만 이분은 안 나왔는데 작년에 많이 나왔잖아요. 2020년에 중국이 망한다. 지금 중국이 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뭐 중국의 소식을 전해들은 유튜브를 보게 되면은 유튜브 방송을 보게 되면은 지금 중국이 어떤 상황인가, 어떤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정확히 얘기해주고, 자, 지금은 하늘도 땅도 다 지금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그러니까 왜 그렇게 뒤집어져? 이미 죽을 때가 됐기 때문에. 근데 중국 놈은 절대 혼자 죽지 않습니다. 지금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사실 방송을 보면서 반죽을 해야 된다. 반죽 뭘로 할 겁니까?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문을 닫아 걷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무역하지 않고 서로 교류하지 않고 이게 반죽입니까? 아니죠. 반죽을 하려면 반죽을 넘어서 지중을 해야 됩니다. 지중은 뭐냐? 중국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중국에 대해서 지식 가지고는 중국은 몰라요. 중국이 지금 하는 행태 그냥 나쁜 놈이다. 나쁜 짓만 해왔다라고만 이야기하지. 중국의 역사의 어떤 계통을 정확히 읽는 사람이 있느냐. 그것이 지금 현재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까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그걸 보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이 고조선의 문자, 반반 청동기 명문, 청동기에 새겨진 글자를 읽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명문을 해석하려면은 우리말로 해석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중국 학자들이 쓴 거예요. 중국 학자들이 쓴 것을 정확히 보고 여기가 잘못됐고 여기가 잘됐고 잘못됐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이 있어야 돼요. 딱 그 중국에 대해서 진면목을 알게 되면은 중국이 지금 이 시점에 멸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것을 지켜볼 수 있는 실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썼죠. 지금은 반중을 넘어 지중을 하는 중에 멸중이 되어지는 것을 지켜볼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실력을 갖추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현상이 벌어지면 이게 백이 굉장히 깨끗해집니다. 혼백할 때 있어요. 혼백. 백은 이 땅의 기운입니다. 땅의 기운. 앞으로는 지금 음이시기 때문에 땅 기운을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지만 땅을 밟고 살지 않습니까? 땅의 기운, 즉 음기운. 자, 이 백은 해 응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백이 깨끗해지면은 이 몸이 폐하고 대장 자체가 깨끗해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사람의 피부는 폐가 관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백이 깨끗해지면 얼굴이 맑아져요. 자, 저도 얼굴이 굉장히 맑거든요. 그 맑은 이유가 그 이유 때문에 이런 공부를 하기 때문이죠. 물론 수행도 하기도 하지만은 그것도 그렇지만 여기에 오시는 분 확인해 보세요. 그 분들이 맨 처음에 오실 때 그 사진을 안 찍어놨네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얼굴이 백옥 같아요. 적어도 5개월이 넘으신 분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되거든요. 왜냐하면
기운 자체가 맑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기운이 맑아지면 어떤 바이러스가 와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그런 공부예요. 그런 공부인데, 이런 공부를 한 상태에서 천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수행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들어와요. 바로 들어와가지고 인간이 할 수 없는 능력을 쓰게 됩니다. 그는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수행을 하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사람도 고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그것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는데 그것이 될까? 이런 공부하면 돼요. 자, 우리 공부는 사람 살리는 공부예요. 사람 살리는 공부. 이 공부가, 그러니까 어제 공부하다가 잠시 현재 국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우리 그때 성대부터 같이 참여를 했거든요. 근데 국제 상황에서 이야기해서 한마디씩 하는, 그때의 기운하고, 그래서 그 기운, 제가 수업이 진도가 안 나가니까 한 30분 계속 이어져서 딱 끊고, 근문 공부를 딱 들어가니까 기운이 쫙 맑아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런 기운이구나. 아, 이런 기운이. 자, 우리 보세요. 자, 이때까지 우리의 우리의 시조신인, 시조이신, 염제 신농신에서 모시는 단지 소머리한 인신우수, 그렇죠? 몸은 사람이고 머리는 소라는 괴물로 생각해 왔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해야지 그분을 모시고 이렇게 그분의 어떤 역사적 탐구를 하는 것은 적어도 수행하는 사람이 하는 것은 저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기운을 받는 사람들이 여기서 강의하러 오신 분들이에요. 그 강의원이 딱 6개월이 지나니까 한 5개월이 지나니까 여기서 5개월에 확 틀려지는 거예요. 이제 더 빨리, 이제 그런 지금 기둥 같은 두 분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기운이 더 빨리, 사람들 지금 들어온 사람은 더 빨리 열립니다. 그 두 분이 굉장히 고마운 분들이죠. 제가 봐도 항상 고맙고, 계속 여기서 이렇게 맨 처음에 제가 강의할 때는 그냥 대충 했거든요. 세심하게 들어가고 하니까 그분들이 이제 열리는 거 보니까 그 시간 동안 어떻게 버텨왔고 그렇게 공부를 해왔는가 정말 존경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여튼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저는 자신 있게 그 둘을 믿고 이제 밀고 나갑니다. 이제 밀고 나가면 그 기운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 천지를 뒤엎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이것은 제가 이제 그러니까 이걸 아는 거니까, 이미 되어지는 거니까, 이미 그런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지는 사람들이 다 몰라요. 한번 보세요. 지켜보세요. 그리고 이 일을 지켜보세요. 아, 나는 왜 그때 그 당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나는 왜 거기에 알면서도 왜 거기에 참여하지 못했을까? 후회하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제가 웃으면서 하지만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이제 5월, 음력 4월이죠. 두 번째 4월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보세요. 그리고 그때도 준비를 못하면은, 그건 이제 안녕이죠. 그렇죠? 안녕이죠. 그러니까 그 실력을 지금은 사람 영이 빨리빨리 열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알려주면 빨리 받아들입니다. 빨리 받아들인 것만큼 빨리 열리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그 댓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제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벌써 이제 5월이 됐습니다. 5월이 됐고 이제 5월에 강의는 지금 한국 김원석 저는 고향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는데, 이분이 굉장히 고조선 역사에서, 우리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동그라미, 이걸 많이 썼잖아요. 동그라미 표시하는데, 이분을 전서상에서는 정옥, 그러니까 옥황상제로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됐고, 어저께는 근문신고 합회집에서 처음을 나갔거든, 전적집에. 그러니까 전에는
그러니까 화폐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냥 해석한 거 해석해 주면서 그냥 이렇게 나가고 했거든요. 이제는 실력이 어느 정도 되셔가지고 근무를 가가지고 직접적으로 근무에 대한 강의를 하면 되겠다 싶어가지고 근무를 그 시간에 나올 수 있는 근무 다 써가지고 근무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강의에 들어오시는 분들이 참석한 분들이 많이 열리시고 많이 이해를 하고 더 참여를 하고 그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이 글자에도 바로 신이 있구나. 글자에도 이 청동기 명문, 이 고군문은 나올 때부터 그 인간의 우리 현 인류 문명에 포태하신 그런 분들의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한 겁니다. 이게 이런 공부를 하면서 이 문자를 공부하면서 우리가 문자를 가지고 쓰고 공부하니까 사람들이 열리는 속도가 훨씬 더 빠르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것이 어떤 주문보다 더 강한 어떤 도력이면 도랄까 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고요. 자,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분들한테 한 5명, 6명, 그냥 어저께 강의 드신 분 6명 정도가 들으셨는데요. 이제 이분들에서 들어와서 또 새로운 분이 들어오면은 또 이분들이 어떤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또 이제 새로운 분이 오시면은 물론 이제 저녁반 같은 경우 시간이 저녁밖에 안 되시면 거기서 합류할 수 있겠지만은 이제 주간에 요새 이 본부장의 얘기를 들어보면 문의 전화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처음부터 다시 어떤 이제 이때까지 한 분들은 어떤 이제 기본적 틀을 이미 다 잡은 상태에서니까 기본 틀을 잡는 공부를 해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는 파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최소 3명이 이상이 되면은 강의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처음부터 이 강의 보내준다고 했을 때부터 많은 분이 신청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계속 지금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자, 이걸 보고 제가 이제 맨 첫 부분은 뭐 계보 같은 설명하면 뭐야 한 2시간, 3시간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보는 우리가 강의실에서 강의하는 거. 계보는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 굉장히 필요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그냥 여기서 그냥 계보를 만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요거 이제 보시면 됩니다. 네, 신청하시면 신청하는 요거죠. 요 계보는 요 이제 저기 강의자를 신청하신 분은 모두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반중을 넘어서 지중을 하는 사이에 몇 중의 대원에서 지켜볼 수 있는 실력이 되어 있어야 한다. 실력이에요. 실력.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좋아지는 것도 실력이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자기 몸을 잃지 못하고 몸을 많이 쓰게 되면 몸이 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몸 자체는 뭡니까? 몸이 병이 오는 것은 몸의 음양이 흐트러져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음양만 조절하면은 병이 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어떤 약을 먹어가지고 병을 퇴치하려고 생각하지 말고 몸에 어떤 기운을 어떻게 만들어가지고 기운을 또 세워가지고 모든 병에 침투하지 않게끔 만들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때까지 제가 강의는 저번에 강의할 때는 제가 공부하는 과정 속에서 정리한 어떤 내용 가지고 쭉 읽어줬습니다. 내용이 굉장히 많다. 그러니까 그때는 2시간, 2시간만 3시간 이렇게 강의를 했죠. 근데 그렇게 그 강의를 들었을 때 과연 어떤 많은 사람이 알겠느냐. 진짜 인식하고 그냥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서 이제는 그때 강의한 내용을 하나하나씩 분석을 하고 또 아주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들으시고 더 깊은 내용, 그러니까 문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고급문에서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 이 강의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자, 고구문이 맨 처음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글자를 시초로 만들었는가를 살펴봄에 있어서 고조선 왕실의 자손이 태어날 때와 장성에서 또 벼슬을 하고 임금자리에 오를 때 이름이 주어지면서 그에 따른 을지가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름이 보통 한 사람이 5개, 6개 됩니다. 그러니까 왕가에서는요. 왕가에서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 이름을 왜 이게 이름이 이렇게 되는 게 몰랐죠. 근데 이런 게 이제 고금을 공부하다 보면 이런 사실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을 잘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처음 고조선 초대 천자이신 신농씨와 그리고 신농 천자의 따님이신 뉘조와 소김천씨, 상하 또는 항하라고 읽죠. 까지는 글자가 그리 많이 발견되지 않지만 고조선 3대 천자이며 천선상의 옥황상제라고 불리는 전욱 또는 정옥, 고양시대부터 문정을 이루면서 나타나게 되고 고양이 생신부, 자 생신부는 자기를 낳아주신 아버지죠. 신농씨 아버지인 희와 주씨의 이름 글자가 10개 이상으로 비교적 다양한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이제 공부를 해야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때 그 상황에 근데 요 염제 신농시에서 자 우리 전후 고양이 시대에서 그 문자를 공부하다 보면은 여기서부터 구체적으로 국가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형태로 국가를 이루어야 되는가 어떤 개념이 다 생기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전후 고양시의 첫째 아들인 성축이라는 분은 나중에 염제 신농시 그분이 왕위를 물러나서 호남성에 가시는데 성축이 따라갑니다. 성축이 따라가가지고 그 모든 대화 주시도 같이 가게 되고요. 그러면서 그 호남성 쪽, 북건성 이쪽이죠. 남부 쪽에서 그 농사 짓는 법이라든지 사람이 사는 방법, 짝 짓는 법 이런 거 다 가르쳐 줬죠. 그러니까 거기서 그쪽에서 이제 초나라가 나온데 춘추 전국시대에 초나라가 나왔는데 그래서 그 성축이 초나라의 시조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의 뜻을 기르고 계속 그렇게 해왔죠. 여기서는 문자 발생 과정에 따른 양웅족이 번갈아 가면서 역사를 이끌어낸 고조선 왕계의 문자 파생 과정을 살펴보기로 한다. 그리고 음가만으로 중국어 형태로는 고구문이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지만 음과 훈으로 읽는 우리 고구문에서 말하고 있는 내용을 정확히 알게 되며 현재 한반도에 쓰는 우리말로 해석해야지 정확히 그 내용을 읽어낼 수가 있다. 예를 들어 중국어는 하늘 졌다 아직 이렇게 안 했잖아. 텐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음가로 읽기 때문에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무식해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이 무식하니까 행동 자체도 무식해요. 그러니까 그 문재인이 짜고 그랬잖아요. 문씨가 황제족이에요. 그러니까 걔 머릿속에는 그 중국 놈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 의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시가 그러다 보니까 생각에 어떤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해서 모든 사람을 개 돼지로 이렇게 생각하는 무식한 짓을 하죠. 그런 무식한 애가 되기 때문에 이 나라가 새로운 어떤 기틀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새 나라를 세울 수 있는 근거를 만들게 되는 건지도 모르죠.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어지러우면 새로운 뜻을 가진 사람들이 새롭게 새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그 뜻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하늘이 원칙이고 법칙이죠. 모든 것이 썩으면 또 새로운 기운이 나오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자, 그럼 4,500년 전이 고조선 초기 말이 바로 현재 우리가 쓰는 말과 유사한 점이 많지 않았을까는 추정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공부하다 보면 이제 중국에서는 쓰지 않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단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 바로 우리가 중국의 왕족, 그러니까 중국의 진나라의 왕족이죠, 그죠? 진나라. 진시황의 진목궁에서 순임금 해가지고 신노씨가 꼭 올라가니까 그 왕가의 그
말이, 언어가 그대로 나와 있어요. 중국에서 쓰지 않은 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말이 금문신고에 나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보다 보면은, 야, 우리 말로 해석하지 않으면 금문신고도 해석하지 않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고조선 천자에는 오자가 아닌 구대 십제에 대해서는 더 자세히 말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문자 형태가 어떻게 생겼고 어떤 식으로 쓰였는가를 우선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왜 구대 십제라면 구대 왕인의 십제는 황제는 왕을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황제까지 붙여가지고 구대 십자라고 이제 소남정 선생님께서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지금 다시 살펴보는데 상당히 빼놓은 내용들이 상당히 많고 하기 때문에 조금 더 보충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고조선을 명확히 밝힐 구체적인 사료가 거의 전무하고 또 중국에서 춘추를 기반으로 쓴 사기에서 단지 사기 중에 오제봉에서 왕 계보가 엇갈리면서 아기가 맞지 않은 우를 범하기에 그것에서 고조선이 자취를 찾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니까 이 공부를 하려면 그러니까 이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우리가 기독교의 본질을 알기 위해서는 도마복음서를 알아야지 기독교의 본질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복음서는 계속 숨겨져 왔죠. 숨겨져 왔다 이게 1920세기 초반에 드러나게 됐죠. 자, 이제 거짓이 드러나고 진실이 드러나는 때가 됐기 때문에 이 금문도 구체적으로 이 낙빙이 성에 나오시게 되고 하는 그 전부터 물론 송대부터 연구가 되었지만은 이것이 구체적으로 이제 많은 청동기 유물이 출토된 것은 바로 20세기 초반부터 중국이 현대화 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나오기 시작하면서 공부하게 되죠. 왜 모든 것이 밝혀지냐. 그러니까 보면은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을에 어떤 열매가 나서 그 열매 보고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이미 그 역사적 진실이 담겨져 있는 사실들이 다 묻혀져 있었죠. 그리고 때가 되니까 다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고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까지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가을이 우주의 가을 시기가 되면 어떻게 준비되어 있는가. 자, 여름 옷만 입고 가을을 버틸 수가 없죠. 그럼 여름에 가을 옷을 준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얘기할 때 지금 할 때 몸 기운이 그게 바뀌어집니다. 몸 기운이 바뀌어지고 있고, 자, 지금 바뀌어지는 현상이 다른 유튜브에서 보다시피 지금 천체가 다 축이 다 쓰고 있습니다. 조만간에 지구의 축도 23.5도 기울어진 축이 쓰겠죠. 그냥 쓰겠습니까? 엄청난 충격파로 와닿겠죠. 인간도 이 기운이 심장하고 폐하고 23.5도 기울어져 있잖아요. 이게 똑바로 씁니다. 그 충격으로 오장육부 내장이 다 터지죠. 만약 이런 가을 기운을 준비하지 않고 수련하지 않았으면 다 터져버립니다. 터져서 다 죽게 되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터지고 이렇게 죽게 되면 시신도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다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겁니다. 그런 지경에 이를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보세요. 그리고 고조선 천자가 여기가 있죠. 어디죠? 예. 그래서 고조선 천자가 어떤 식으로 문자로 표현된 것을 볼 수가 있다. 신농시 족계는 문자를 창조한 시족으로 문자의 원래 음을 나타내는 본음으로 읽음에 따라 무릇 본음으로 읽는 고구문과 시칭은 모두 족칭의 음의 같은 계통의 사람을 나타내는 목록과 서로 일치한다. 이에 반해 현운이죠. 헌원 족계는 수렴을 주요한 생산수로 삼는 낙환 시족 부락이다. 왕실이 신농계에서 헌원계로 교체되자 변음이 곧 정토음이 도금이 되었다. 그리고 하우가 죄를 탈취한 후에는 변음이 문자의 정통 도금이 되어 곧바로 공고한 지위를 얻게 되었다. 그러나 변음으로 시친자를 읽으면 고구문 중에서
각 글자가 서로 다른 음계에 속하게 되므로 족칭에 대한 일관된 음계를 찾아낼 수가 없다. 이것이 본음과 변음이란 두 가지 읽는 방법이 본질적인 차이이며 본음을 사용하는 신동시계가 문장을 창조한 족기임을 확증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본음을 읽을 때 우리 지금 현재 쓰고 있는 말로 읽지 않으면 글을 읽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에 대한 어느 정도 이해가 있어야 돼요. 모두 다 이해를 하시겠죠. 그래서 이 고금을 우리 민족, 그러니까 이 한글을 쓰는, 그러니까 우리말을 아는 사람이 봐야지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까지 아주 좀 우리 고구문에 대해서 이제 우리 공부했던 사실에서 이제 이야기하고, 이제 지금 과연 어떤 상황까지 와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이게 딱 이런 것도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이게 딱 보면서 이제 소식을 국제 정세에 돌아가는 거 이렇게 보고, 지금이 어느 때다, 이제 세상사가 어디까지 왔다까지를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어떻게 펼쳐질 것인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런 글을 써봤습니다. 자, 요 며칠 전부터 김정은이 죽었다는 외신이 자꾸만 뜨고 있고, 김정은이 죽으면 북한의 급변을 일으킬 수 있는 호재이기도 하다. 그런데 그렇게 작업을 걸지 않아도 거의 신적인 존재가 되어진 마당에 북한에서 친미파와 친주파가 서로 권력 다툼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럴 경우 미국과 중국이 어떻게든지 영향력을 행사하고 할 것이고, 그러면서 북한의 전란이 터지고 미국의 한반도에 더 이상 개입하지 못하도록 전라도 군사대, 왜 군사입니까? 저번에 미국의 군사 여기 대구에 집중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놈들이 무한패를 갖다 뿌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래서 전부 다 군사 장비를 군사 쪽 옮겼죠. 그런 사실들은 다 아시죠? 그럼 군사에서 이제 무슨 짓을 하겠죠. 그게 보이는 겁니다. 전라도 군사에다 중국 무한패륜보다 더 치명적인 생화학탄을 뿌리게 될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그려진다. 안 그래도 전 세계 중국발 무한패륜인 코로나19로 가뜩이나 열받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 세계가 중국을 묵사벌로 만들어 중국에서는 인종적 시기가 거의 말라지는 상황까지 가는 그림이 그냥 그려지게 되어 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군사에서 터진 생화학탄은 한반도에 사는 인간들을 거의 다 속아내게 될 것인데, 그래서 방송을 하면서 자꾸만 몸을 만들어 놓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처음에도 이 방송하기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몸을 만들어 놓으면은 어떤 바이러스가 몸 안에 침투해도 다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전철을 타거나 길거리를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 거의 열에 9은 기가 막혀 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막힌 길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아는 사람은 별로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설사 막힌 길을 뚫어준다고 해도 또 뚫리는 것도 아니라는 것에 또한 문제가 있다. 극히 일부 인연인 사람들이 그렇게 길을 뚫어주면 그냥 자연스럽게 몸이 스스로 알아 몸이 되어진다는 것이다. 전에도 말했지만 그런 몸이 되어지면 어떤 바이러스도 몸에 침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것은 제가 계속 아파오고 가면서 병을 극복하면서 과정 속에 이것을 알게 됐죠. 그런데 이런 고근본, 우리 근본적인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런 몸도 많이 좋아지게 됐고, 남이 할 수 없는 그 능력이 보여지더라고요. 이게 대단한 거구나 하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거침없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하는 말 자체가 여러 학문 관통에 할 수 있는 말인데도 공부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아서 여기서 아무리 무슨 얘기를 해줘도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고 말하는 것이 왈가부가 하는 거 보면, 귀중한 시간에 왜 이런 방송을 듣나, 차라리 먹방에 빨갱이들 하는 선동방에서 듣지 않은 생각이 들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제가 왜 이거 썼죠? 이 글을 왜 썼냐면 보세요. 특히 어떤 종교 집단에 물을 먹은 인간들은 대체로 아나무인격이다. 그리고 거기서 하는 말을 앵무새처럼 조작거린다. 그 집단에서 말한 것에 기준을 두고, 특히 중국에서 말한 것을 확인도 안 한 채 새처럼 그냥 말한 것을 보면 참 안타깝기도 하다. 어떤 댓글에, 요 댓글 보고 제가 이런 생각이 났나 봅니다. 별별 사람들이 해원하고, 제가 이제 이런 방송을 하고 하니까
하나의 회원하기 위해서 제 원을 풀기 위해 가지고 이제 하는 방송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전 원이 없어요. 그냥 제 공부는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저 원래 수행한 사람이고 밖에 사람한테 나서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이미 나서게 되면 큰 위해를 받는다는 것을 한번 받아봤기 때문에 좀 자중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은 너무나 위중한 때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성 대표를 만나서 이런 방송을 하게 된 거예요. 되고 또 사람들이 깨어지는 걸 보니까 저 자신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고, 이때까지 공부한 게 보람이 있었구나. 자, 이때까지 복음을 조금이라도 접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자. 자,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돈 벌까? 라는 생각을 해요. 이런 공부는 돈 버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무슨 이걸 회원이라고 얘기해요. 그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수준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별별 사람들 회원하거나 올바르게 말하고 있는 거겠지? 그러니까 실력이 없으니까 그 집단에서 얘기하는 게 사실인 줄 알아요. 그게 절대적인 진리인 줄 알고. 그러니까 거기서 말하니까 앵무새처럼 조잘거리죠. 근데 그것이 진위도 밝히지 못한 채 거기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죠. 좀비죠. 자, 이런 인간들이 많아요. 왜? 실력이 안 되니까. 자,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한 것이 역사적 진실이 아닌지 확인하려면 반만전 문자를 공부하면서 그 문자에 대한 쓴 여러 중국학자의 쓴 논문을 비교 검토하고 또 그 시대 즉 원시 공동사에 대한 사회 형태한 개념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책을 제대로 보려면 한글로 된 책은 없고 거기다 영어 원서로 되어 있다. 그런 그 공부도 되어 있지 않으면서 회원을 운운하고 올바르게 알고 말하는 거겠지 하고 건방지말을 하는 것은 그 집단에 속해 있는 인간들이 대부분이 그렇다. 그래요. 사람이 세뇌되면 조금 더 겸허해지고 세뇌되지 않고 겸허해야지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받아들이지 못해요. 거기에 세뇌가 돼가지고 요새 굉장히 이런 사람들 많죠. 그 집단에 있는 사람들은 마치 그게 전부 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그 집단이 어느 집단인가를 알고 있을 거예요. 제가 말은 안 합니다. 반반전의 문자로 보여주는 역사적 상황을 조금이나 이해하면 그 집단에 한시도 있을 생각을 하지 못한다. 모르니까 한마디 말에 끌려서 그냥 세뇌되어 붙어있는 불쌍한 인간들일 뿐이다. 1년 넘게 이 방송을 하면서 처음에 단군 운운하는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기독교 정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만세 부르는 예수쟁이들이 한동안 웅웅거리고 이제는 증산물을 먹은 것들이 증산 선생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회원을 말하는 것을 보면 참 가엾기도 하다. 그러니까 저한테 말 잘못하면 이게 까입니다. 예, 댓글 써도 알고 쓰세요. 늘상 여기서 다섯 유영모 선생이 말 하나님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통해야 한다 라는 말 통하려면 어느 정도 해야 돼요. 마음이 굉장히 겸허해지면서 많은 것을 공부를 해야지 통하게 됩니다. 알아야 면적을 하죠.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것들이 나부된 것들을 보면 공부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을 공부가 되어 있지 않으니 괜히 여기서 자기도 한마디 하고 싶은지 너 이렇게 말하는데 네 꼬락 소리나 제대로 아니? 하고 손을 놀리는데 그러다 큰 코 다치는 일이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제가 항상 얘기했잖아요. 가끔 한 번씩 매일 뭐 할 것도 없잖아요. 말 잘못하면 크게 다친다고 그랬죠. 이런 공부한 사람한테 여기 있는 사람한테 해코지 하려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분들한테 하면 큰 코 닥칩니다. 사실 내가 하는 방송을 듣는 사람들이 방송 잘 듣고 괜한 소리 하다가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그런데 저렇게 건방진 소리 하면 그냥 잊지 않고 제대로 공부하라고 한마디 하게 된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비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을 이 방송을 듣는 영혼이 맑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내는 것이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고 영이 열리는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그런 분들이, 그런 건방진 인간들이 나서 댓글 쓰는 거 와서 왈가불가 할 때 별로 좋은 영향이 안 미쳐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한번 써봤습니다. 자, 지금 중국에 대해서 중국에서 이제 유럽이 나라에 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게 언제 한번 보니까 독일 신문에서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중국이 최대 수출 히트 상품은 코로나. 이게 독일 최대 부수 질환이 빌트에서 나온 겁니다. 세계 경제 보상 요구. 빌트는 친한 시진핑 주석의 공개 편지를 보냈다. 당신은 모든 국민, 모든 것을 감시할 수는 있지만 전염 위험이 큰 동물시장에 대한 감시는 거부한다 하면서 비판적인 신문이나 인터넷 매체는 폐쇄하지만 박쥐 수프를 판매하는 상점은 폐쇄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당신은 당시 국가를 지적재산 탈취 분야에서 세계 챔피언으로 만들었다. 당신이 당신 나라의 젊은이들이 자유롭게 생각하지 못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라며 전 세계를 돌고 있는 중국 최대 수출 히트 상품은 코로나라고 주장했다. 빌트는 당신은 전 세계에 대량의 마스크를 보내면 훌륭한 우정으로 간주한다고 생각한다. 나는 이것을 우정이라 부르지 않고 웃고 있는 제국주의라고 부른다라며 당신은 중국에서 온 전염병으로 중국을 강화하길 원한다. 나는 이를 통해 당신이 개인적인 권력을 꾀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다. 코로나가 조만간 당신이 정치적 명방을 의미할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게 다 유럽의 입장이에요. 지금 모든 나라가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죠. 자, 중국은 그러면 이제 국내에도 어떤 일들이 잘 돼야 되는데 국내가 지금 파산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게 다 하나의 뜻이죠. 이미 망할 때가 됐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닌가 보여집니다. 자, 이제 오늘 댓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이 방송 통해 듣고 있는데 새로운 기운이 도래한 느낌이 들어요. 감사합니다. 자, 이 기운이 어떤 기운인지, 여기 이제 강의 들어오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기운이, 이것을 이제 강의 들으면서 바로 느끼시는 분들은 굉장히 영이 맑으신 분이죠. 향자 선생님 방송 두 번째 듣습니다. 혼탁한 세상에서 국민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사는 사람들 뿐입니다. 걱정입니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사람은 생긴 대로 살고 그러니까 안도도 깨지는 사람은 깨어날 수 있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이 깨어있지 못한 사람은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런 사람이 깨어나게끔 염려하고 그 사람의 어떤 힘을 불어줄 수도 없습니다. 왜냐? 이미 다 꾸며졌기 때문에. 이미 될 사람은 됐고 안 될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깨어나게끔 하는 이야기, 방송을 해주면 됩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아요. 성 대표가 하는 말, 영혼을 깨우는 방송이다. 그래요. 진실을 알려준 누구나 다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깨어나는 사람은 다 다른 세상, 다시 오는 조만간 펼쳐질 새로운 세상에 적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진실의 역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역사는 외국 등에 많아 선생님 영상 보고 깨달음이 많습니다. 자, 뭐든지 자기 조상의 내력, 더 나아가선 민족의 우리 조상 내력이라든지 우리 나라의 내력에 대해서 명확히 알면은 우리에 대한 자부심이 생기죠. 그런데 단지 이 한반도에서 국한에서 우리를 생각하면은 우리는 굉장히 움츠러들고 좁아질 수가 없죠. 좁아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왜 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라는 걸 알게 되면은 우리는 바로 밝은 내일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감방의 옷은 그냥 쫓겨나가서 그 왕실이 내려온 것은 그냥 내려온 게 아니라 바로 새로 바뀌는 이 시점에 큰 일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나온 겁니다. 바로 감방은 열매를 말하거든요. 잘 아셔. 그러니까 그걸 알고 선조들이 2000여 년 전에 이 한반도로 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 중국 땅에 남아있던
저희 염제, 신동시 시족들이 각 나라를 세우고 계속 되어, 그러나 그들은 뿌리 정신이 잊어버렸죠. 뿌리 정신을 잊어버렸죠. 뿌리 정신은 어디에 있느냐? 바로 여기 살고 있는 한반도에 살고 있는 신라의 적통의 그 기운이 바로 내려온 겁니다. 그 내력에 대해서는 문망비문에서 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향님님, 8의 7을 보고 성사님께서 왜 저분을 이곳에 모셨을까? 물음표를 계속 던질 수밖에 없었지만 이래를 오늘 보고서에 하고 물어보셨습니다. 성산훈님께서 보내준, 이건 성산님께서 보내준 게 아니고 우리 본부장이 보내준 겁니다. 보내주신 내용에 대해서 향림자님이 고전 역사를 들어가니 너무 놀랐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지만 이쯤에서 뿌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성경에서 다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러한 내용을 향림자님을 통해서 알게 되는 하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우리 역사를 제대로 알면 성경 자체가 그냥 눈에 보여요. 특히 이 고조선 고조선의 역사는 바로 그게 구약의 역사입니다. 이름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귤을 저쪽에 심으면 탱지가 되듯이 그렇게 이름이 달라져가지고 이렇게 전해온 거죠. 그것을 정확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거까지 성경과 우리 역사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것을 얘기한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학자도 많습니다. 그런데 고조선의 역사를 알면은 그게 이렇게 연결되고 이 사람 말이 이거였구나를 명확하게 알게 되고 성경을 특히 구약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게 됩니다. 향림자님 감사합니다. 봄바람이 마치 명월이 칼바람 같아 불안한 마음 감추지 못하였는데 위로의 강에 고맙습니다. 하늘에서 던진 이 병겁이는 화두가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삶에 대한 근본적인 것에 회의가 듭니다. 사람은 지금에도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병균이 좀 잦아드니까 지휘버릇 개 못 준다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갑니다. 예고편은 착각한 저들에게 곧 다가올 무시무시한 봄편의 멘탈이 붕괴되어 병에 걸리지 않아도 공포로 죽을 수도 있겠네요. 그날이 멀지 않았으니 마음 준비 단단히 해야죠. 자, 그래요. 자, 저 어제 계속 강의하면서 이제 어떤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때 그래요. 어떤 하늘에 어떤 준비가 있을 때, 그냥 신명기에 어떤 준비가 있을 때, 이 현상계에서는 굉장히 싸늘한 기운이 돈다라는 말을 했거든요, 언제 한번. 그러니까 이번 4월에 이렇게 싸늘한 기운이 여기 나오네요. 자, 봄바람이 마치 명월이 칼바람같이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했는데 이 싸늘한 기운이 이미 신명계에서 준비를 다 끝마쳤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음력 두 번째 4월에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 이건 각자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향림자 선생님, 이제 오실까 저제나 오실까 목이 길어지도록 기다렸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말씀 기대합니다. 황송합니다. 선생님, 부산 아지매 맞습니다. 대구는 가기가 어렵고요. 멀어서가 아니라 하고 있는 일 있으니 시간 내기가 어렵습니다. 혹시 부산에서 강의가 잡히면 꼭 연락 주세요. 직접 뵙고 싶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대구에서 여러분들이 강의자를 요청하고 또 이제 강의를 요청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신다고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산에는 요새 부산은 이제 제가 어릴 적에 13시간 타고 열차를 타고 간 기억이 있고, 부산은 뭐 저희 친척이 많이 살기 때문에 자주 내려가는데 부산에서 이 강의 때문에 내려갈 수 있는 시간이 있을까? 한번 모르겠어요.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형님자님 안녕하세요. 재미난 주말 연속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일주일을 보냅니다. 천지가 요동쳐도 놀라지 않고 이겨내려면 올바른 역사인식과 밝은 마음, 그리고 천지 기운을 통하는 마음을 만들어야겠지요. 혹자들은 십승을 찾아 피난처를 마련하다가 십승지 찾는 게, 십승이 어디입니까? 내 마음자리를 십승지로 만들어야 돼요. 몸을 십승지로 만들면 됩니다. 찾아 피난처를 마련하러 땅사러 다니기도 하지만 저는 부질없는 일이라 생각되기 일찍이 포기하고
선거자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개판이 되고 사회가 혼탁해도 이제 무덤덤해집니다. 곧 소멸된 유무형이 현상들을 멀리하고 나의 내면에 집중하여 한 명이라도 더 생존시키기 위해 노력하지만 타인의 의식을 일깨우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법칙 따라 비율이 운명대로 변하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합니다. 지금 이 시간 중국에선 대형 산산태 그리고 칭다오, 청도죠. 대형 산불로 피라미드 줄줄이 사출한 모습이 유튜브 차이나 TV에서 소개하네요. 중국은 정말 현재로선 사람 살 수 없는 땅인다 합니다. 글이 길어졌네요. 경북 구미입니다. 신상정보 상호교육 커뮤니티가 개설되면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말씀하셨네요. 다른 사람을 의식을 깨우려고 하면 의식이 깨워집니까? 말을 해줘도 말이 안 들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장육부가 틀어졌기 때문에요. 오장육부 균이 틀어졌기 때문에 그렇고, 그런 사람은 오장육부 균을 바르게 잡아주면은 이야기가 바로 들어옵니다. 저도 맨 처음에 사람들 강의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 몸을 많이 기운을 잡아줬어요. 많이 오실 때마다 그러면 이제 제 몸에 굉장히 큰 타격이 옵니다. 그분이 한 분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래도 저는 했습니다. 왜? 너무나 귀중한 분이기 때문에, 귀중한 이런 강의를 들어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제 몸이 상해도, 저는 몸이 상해도 그 몸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아니까 별 신경 안 쓰고 이렇게 순간적으로 몸이 아파도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이 공부하는 진도가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실력도 더 빨리 늘게. 그러니까 절대 자기 말을 의식을 깨우려고 해가지고 의식을 깨워주려고 하기 전에 먼저 몸을 만들어주세요. 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게 되면 혈자리가 보입니다. 혈자리 보면 막힌 혈자리 보면 그 막힌 혈을 뚫어주면 돼요. 뚫어주면 생각 자체가 다시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든 생각이나 어떤 것도 오장육부 기운에 따라서 생각이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병이 걸린 사람들은, 병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은 올바른 길을 가려고 하는 공부가 되어지지만은 병에 자기가 지고 병에 걸릴까 걱정하는 사람들은 공부 못합니다. 사실 이 코로나가 지금 중국 폐렴에 지금 창궐하고 있지만, 약간 소멸되고 있지만은, 이런 코로나가 나한테 오지 않을까? 걱정하면 이런 공부 못해요. 나한테는 절대 오지 않아. 이런 확실한 신념을 가질 때, 나는 이런 공부를 하고 있어 하고 생각할 때 병이 침범을 하지 못합니다. 자, 보세요. 이거 몸이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의식이 깨어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식을 깨우려면 몸의 허실을, 즉 허한 곳과 실한 곳을 알고 몸의 균형을 맞추어지면 의식이 변화됩니다. 그나 새나 준비하는 이들은 상대방의 몸을 깨울 수 있는, 즉 몸을 읽을 수 있는 몸의 기혈이 움직임을 읽을 수 있는 술을 익혀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술은 의술이 될 수가 있겠죠. 의술인데 그냥 의대 가서 배우는 게 아니고요. 공부하다 보면 인간은 누구나 의술을 익힐 수 있거든요. 그런 기운을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기운을 얼마간지 수련해가지고 얼마간 익히느냐, 거기에 관건이 있는 겁니다. 그 술을 익힌다고 익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무아의 경지를 경험해봐야 그런 술이 익힐 수 있다는 거죠. 술이 내 몸에 이르게 되는 거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 이런 게 왔네. 저는 이제 경험을 그런 걸 알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상 정보 상호 공유 커뮤니티는 작년 10월부터 강의를 통해서 그런 만남이 계속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강의하는 내용을 계속 하는데도 잘 못 들으신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은 자기의 어떤 살아온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하셨더라고요. 이야기를 쭉 하셨는데, 굳이 제가, 읽기에 너무나 양이 많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 이제 나중에 보시고, 자, 이분이 맨 끝에, 모든 분들이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당신의 행복이 모두의 행복이고 나의 행복이기에. 자, 그런데, 이 수행하는 사람들이요, 행불행을 떠나야 돼요.
자기가 행복할 때는 행복해서 수행하고, 불행할 때 불행을 이기기 위해서 수행하고, 이렇게 모든 순간순간이 다 선생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야지 어떤 수행하는 자세가 나오고 어떤 몸의 기운을 받을 수가 있지. 사람은 절대 행복할 때 진정한 공부를 못합니다. 불행하기 때문에 공부하는 계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행은 그렇게 보면은 불행은 불행이 아니고 또 행복은 행복이 아니에요. 영적 성장을 시킬 수 있는 그 때는 바로 자기 자신이 가장 불행한 처지에 있을 때 이런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만약 제가 어릴 때 10살 때 큰 교통사고에서 다치지 않았더라면 저는 이런 공부 안 했을 거예요. 아, 왜 이런 공부합니까? 세상에 재미난 건 너무 많고 세상 사는데 몰두했겠죠. 몸이 아프다 보니까 자꾸 혼자 있는 시간이 많게 되고 혼자 있는 시간에 가만히 있는 거에 계속 책을 보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또 다른 남이 보지 못하는 세계까지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행과 불행은 전부 다 자신이 선택. 특히 근데 행복은 절대 자신이 영적 성취시킬 수 있는 순간이 아닙니다. 불행이 자기 영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이죠. 그 불행한 시간을 그렇게 여기면 바로 그것이 행복한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 아직 이분은 아직 나이가 이 정도이기 때문에 40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당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60 정도까지 살다 보면은 그 생각이 이제 정리가 되죠. 살다 보면 행과 불행이 별게 아니구나를 인식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공부를 이런 말을 하게 하면 적어도 지천명이 되는 나이가 되면 이 말 자체가 아주 새롭게 아주 다시 다른 모습으로 보이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 보세요. 수행하는 사람은 행불행을 이미 떠나야 합니다. 영적인 훈련자인 현생에 끊임없이 공부할 뿐입니다. 행복도 하나의 공부 대상이고 불행도 또한 공부 대상일 뿐입니다. 그렇죠. 자, 이거 선생님 어디로 가야 배우거나 만날 수 있나? 이건 GDN에 전화하시면 됩니다. 물론 전화번호를 우리 성 대표가 알려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데나 전화하시고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의는 항상 화요일날과 수요일날 강의 시간이 있고 강의하기 전 1시간 전에 아주 자연스럽게 빨리 오셔가지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이런 담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현재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그대로 보고 이렇게 되겠지 하는 걸 쓰셨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이런 상황이 이런 지금 현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런 상황이 완전 뒤바뀌어지는 어떤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지금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되냐면은 그러니까 인간 몸이 변해요. 인간 몸이 변하고 그건 어떻게 변한다고 지금 말해서 되어 봐야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영적으로 굉장히 뛰어나고 영적인 선생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단지 현실의 어떤 모습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공부하고 되어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일어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우리나라. 각 도 지명이 도예요. 중국 성이죠. 그렇죠? 일본 현이죠. 그거예요. 우린 도예요. 우리나라 땅은 특히 남조선 도가 응축된 땅이에요. 그런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다 도인이죠. 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되냐? 근본 정신을 정확히 읽게 되면 도인으로 화하게 되는 것은 아주 시군죽은 먹기죠. 왜? 도적인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간이 바뀌면서 어떤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데 이때 요 한반도에는 사는 사람의 영적으로 완전 뛰어난 영적인 지도자가 됩니다. 요새 이제 유튜브에서 외국 사람이 어떤 목사들이 이 조선 땅은 영적인 아주 뛰어난 대선생이 나오는 것이다. 요새 말하는 것이 많더라고요. 다 그런 이치에서 그런 겁니다. 왜 또 선생님이 되냐? 우리가
현 인류 문명을 포태한 바로 그런 족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지 않고 하늘의 뜻대로 순응하면서 이렇게 살아온 겁니다. 자연의 순리에 맞게 살아온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바로 선생구로 거듭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으로서, 지금 어떤 사회 상황으로 보서 우리 자신을 판다면 그건 오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의 공부가 아닌 속세를 떠난 공부, 속세를 살면서 속세를 떠난 공부를 해야 돼요. 근본자리로 들어갈 수 있는 공부. 그게 바로 언어학이고 문자학이에요. 그리고 종교학이고. 그렇게 이제 공부를 하시면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자리에 들어설 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알게 되니까, 자, 이것은 이렇게 너무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많은 글을 써도 이건 그냥 자기 넋두리밖에 안 되는 겁니다. 넋두리밖에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역의 원리, 역의 이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역경을 공부해 왔죠. 자,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지금 과학적이 다 증명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자, 안녕히 계세요.